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오늘은 요트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트의 구분에 앞서 요트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덜란드의 야겐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야겐은 사냥하다 쫓는다라는 의미로 14세기경 해적들이 많았고 그 해적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이 요트가 이용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어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영어의 요트로 어원이 정립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국에서 그 요트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660년 네덜란드에 망명하고 있던 찰스 왕자가 왕정이 복고되어 다시 귀국하여 찰스 2세가 되어 즉위했을 때 네덜란드인이 선물한 100톤급 야하트 메리오가 들어와 요트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트 경기의 시초는 1661년 9월 1일 찰스 2세가 그의 동생 육후공과 템즈강의 그리니치에서 그레이브센트까지 37km의 코스를 이용해 100파운드의 상금 레이스를 벌임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트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트는 일반적으로 동력 요트와 무동력 요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동력 요트는 모터를 사용해서 스피드가 빠르고 운전은 일반 자동차 운전과 비슷합니다. 또한 동력 요트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종 면허가 필요하고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큰 차이는 1급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본인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할 때 옆에서 같이 동행해서 있어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2급은 본인만 운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 요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이동에 많은 기름이 소모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걱정 안 하시겠죠. 다음으로 무동력 요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무동력 요트는 주동력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이용하다 보니 약간 스피드가 느려서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여유를 즐기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천천히 간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동력 요트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요트 조종 면허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쉽게 취득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군데 각 시도에 요트 학교가 되어서 아마 소정의 교육만 이수한다면 쉽게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동력 요트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동력 요트는 딩기와 크루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딩기, 위크엔드급, 레이서, 크루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딩기의 특징은 세일이 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피트, 즉 6m 미만의 소형입니다. 또한 딩기는 엔진이 없고 연안이나 내수면을 이용해서 보통 당일 하루 동안 운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 크루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위크엔드 요트입니다. 위크엔드는 말 그대로 주말인데요. 주로 주말에 2, 3일 정도 이용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요트를 위크엔드급 요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크엔드급은 일반적으로 30피트 미만이고요. 엔진 구성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크엔드의 가장 큰 특징은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오래 계류하기보다는 주말에 가까운 데 나가서 한 2, 3일 정도 요트를 타고 다시 집에 보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많이 운반을 하게 되는 요트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마스트도 분해가 되어서 쉽게 보관하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크엔드급 요트도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캐빈 안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취식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서입니다. 레이서급 요트는 워낙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또한 각 경기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다 틀리고, 뭐 혼자 가는 경기랑 팀이 가는 경기랑 경기 규칙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저는 레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속도 중심의 설계라는 거 하고, 요즘에 최근에는 일반적인 크루저인데도 약간 레이싱 요트와 합쳐서 속도와 크루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크루저입니다. 크루징용 요트를 크루저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장거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요트입니다. 일반적인 규모는 사이즈는 30피트 한 이상 정도 되고요. 크루저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하고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캐빈의 시설입니다. 캐빈 안에서 침실이나 취사, 화장실 등 다양한 생활을 하기 위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러한 크루저는 본인이 어느 항해를 하느냐,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선택하는 요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 것은요, 노동용 요트 중에서도 바로 크루저입니다. 물론 다양한 모터보트나 딩기, 위크헤드, 레이서급도 많이 있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크루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새롭게 배우신 거 있으면 같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짧은 지식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건 틀린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가차없이 이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고 정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에 관련된 요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미약하나마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트에 관련된 지식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요트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트의 구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